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숲을 먼저 봐야 내 돈을 지킨다 란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떻죠? 좀 주식 하시는 분 한창 재밌다가 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봐도 바이오 완전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아마 바이오는 사실 대북주 나오면서부터 힘을 잃었죠. 대북주도 한번 볼까요? 대아TI 대북주도 거의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 하고 그 회담한 이후로 힘을 잃어서 많이 내려왔죠, 상태가. 그리고 오늘 역시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비슷해요. 오늘 결국은 이게 일봉이니까 시장이 빠진 만큼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 되게 코스닥 중에서는 꽤 큰 종목이죠. 네. 꽤 며칠간 추세를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최근에도 다른 이슈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좋게 올랐던 종목들도 이쪽이 이제 시장인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이런 개별 종목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개별 종목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황이라 그러죠. 시황, 즉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은 뭐예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시장 자체는 크게 보면 이걸 숲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은 숲 안에 있는 나무가 되겠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숲 자체가 천재지변이 나서 불이 나면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작은 화재 같은 거는 나무가 튼튼하면 다른 나무들은 죽지만 혼자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숲이 만약에 대형 큰 산불이 났다 그러면 튼튼한 나무든 안 튼튼한 나무든 다 불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신경을 제일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건 사실은 이런 숲이에요. 숲이 먼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숲과 나무라 그랬는데 결국은 시황이잖아요. 시장이나 시황. 근데 우리가 시황을 일단 뭐 크게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관심을 가지면 뉴스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주위 지인들이나 제가 강의를 알려드리는 분들한테는 거의, 근데 이게 뉴스를 몰라도 차트를 봐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와요. 거의 1월 말 지나서 2월 초 정도 했을 때부터 이제 이런 2월달 3월달 정도 들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런 때죠. 사실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런 전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밀린 흐름이 나올 때부터 주식 설설 차익을 챙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차익을 챙겨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더 강하게 얘기를 드렸고, 지워볼까요? 거의 이 정도 시점이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런 이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고, 반등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나오니까 만약에 위에서 물린 분들은 이걸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캔버스를 지우고 사실 뭐 장이 꽤 좋았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좋았어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났을 거고, 이때 한창 오른 게 거의 바이오였죠. 테마가 바이오 섹터로 올랐고, 바이오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색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이쁘죠. 그래서 이때 바이오 섹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가 죽으려고 할 때 대북 경협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호재가 터져서 그게 이런 구간에서 나왔죠. 근데 보통 흐름을 보면 이런 큰 상승,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면 오버슈팅이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주식시장인 주식 종목도 그렇지만 이렇게 큰 파동 흐름이 나오면 파동 자체가 씌워주는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라 그러죠. 지금도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씌워주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승에서의 이런 힘, 이때 터지던 거래량이나 이런 힘에 비해서 이런 RSI 지표 같은 것도 보면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힘 자체도 약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런 선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죠? 못 지키고 이탈이 나왔고요. 여기서 하고 반등이 한번 나오는 듯 했으나 이탈이 나왔고, 원래 그래서 이런 징조가 나오면 이걸로 채울까요? 사실은 잘못 사서 뭐 이런데 샀든 운이 좋아서 이런데 잘 샀든 이런 식의 힘이 부족한 흐름이 나올 때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챙기거나 아니면 탈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물렸으면 다시 올라올 때 탈출을 하고, 그리고 깨졌으면 뭐 막말로 내가 또 지지할 거라고 샀다 그러면, 근데 물렸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차트만 봐도 보이지만 처음에 이제 초보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시황이 뭐가 있나요? 지금 크게 봐도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죠? 미국발, 해외발 리스크죠. 정확히 미국인데, 하나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지금 2차례, 2차례는 인상했고요. 인상했고 앞으로 연말 안에 2차례 더 인상 예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최근에 뉴스를 보면 미국 뭐 금리 인상 이렇게만 뭐 네이버에 쳐도 이런 뉴스들이 다 있어요. 전행이 아니고 전쟁.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 뭐 이렇게 해외발 리스크나 불안 요소가 없으면 되게 잘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주식시장 자체가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경험상 차트를 잘 못 읽어도 만약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미리 잘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죠? 하나만 추가로 써볼까요? 하나 써봐야겠다.
시간대가 안 나왔으면 헷갈리네요. 가능하면 30분 이내로 끊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대가 안 나와요. 몇 분의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 같은 자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특히 일단 먼저 보면 해외 금리가 인상되면, 먼저 보면 해외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저 미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인이 더 금리가 좋은 나라로 자금을 이탈하게 되죠. 외인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인 이탈이 왜 중요하냐, 이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길게 봤을 때는 외인들이 많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해외 금리가 참 애매하네요. 해외 금리가 이탈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금리도 거의 대부분 해외 금리를 따라서 인상되는 경우가 많죠. 인상될 수 있다.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투자 자금이 예를 들면 뭐 은행 금리 이런 게 높아가면 안전 자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뉴스만 봐도 최근에 관심을 쏟고 들었으면 이런 뉴스가 뭐 최근이라고 해도 계속 나왔어요. 거의 뭐 이런 때부터 계속 나왔죠. 그리고 최근엔 더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발 분쟁. 근데 왜 경계를 안 하고 갈 거라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주제가 숲을 먼저 봐야 내 돈을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그 숲 자체를 나무가 못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강했던 종목들도 조정이 이렇게 짧게 올 때는 버티는 애들은 버텨요. 말 그대로. 네. 잠깐만요. 근데 지지선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투매가 이탈이 나올 때는 이렇게 거의 전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일봉이잖아요. 다른 종목들의 대부분도 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오늘같이 많이 빠진다는. 오늘은 좀 외국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안 빠진 상해도 안 빠졌고 뭐 안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코스닥이 과하게 빠졌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투매가 나왔고, 어쨌든 이거부터 보면,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대충 비교를 해봐도 일단 바이오 쪽도 그렇고 모양이 다 비슷하게 오늘 다 내려왔어요. 아까도 뭐 봤지만.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를 막 엄청 강한 단기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들도 후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최근에 반등을 많이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세에서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약했던 애들은 더 많이 빠지고요. 계속 이게 안타까운 게 종목을 잘 고르고 그 종목을 보고 뭐 사고 잘 사고 뭐 호재를 보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국소적인 좁게 보는 거예요, 시야가.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종목을 매수 매도 하면서 이 다음 중요한 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계좌 관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계좌 관리는 뭐냐면 뭐 어떨 때는 뭐 주식 비중을 많이 어떨 때는 주식 비중을 아니 거꾸로 하죠. 현금 비중을 많이 또 어떨 때는 뭐라고 하죠? 주식 비중을 많이 사고 어떨 때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이 다에 하나 더 있겠죠. 주식 비중 축소 같은 얘기는 한데 이제 단계적인 거죠. 단계 관망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장이 좋고 안 좋음에 따라서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노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그러니까 뭐 튼튼한 나무라 그러죠. 튼튼한 나무 즉 종목이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올해 뭐 수익을 꾸준히 못 내거나 대부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만 집착을 하세요. 여기만 집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황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 사면 나쁠 것 같으면 팔고 좋을 땐 사야 되는데 뭐 아무 때나 상관없이 종목만 보고 그냥 홀딩 존버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물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는 분들은 이미 이런 데서 이미 매매가 다 끝났어요. 다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수치 보기 꺼야겠다. 다 나가요. 혹시 여기 사서 뭐 이런 데 샀다가 그러니까
이런데 사겠죠. 뭐 여기도 올라오면서 사겠죠.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수도 물렸다고 해도 여기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화를 많이 시키라고 얘기를 드렸고, 현금화를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더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살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면 이게 지금 투자자별 동향이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월까지는 아니었는데 2월 달부터 해서 보시면 외국인 이탈이 슬슬 시작이 됐어요. 기관도 계속 팔고 있죠. 개인들만 계속 사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개인들만 주구장창 샀어요. 지수는 결국은 오를 듯 하다가 개인들만 계속 사니까 기관 외에는 계속 팔았고, 그죠? 지수 자체가 여기서 꼬라박았잖아요.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코스피가 먼저 나오고 사실 흐름이, 그 다음 코스닥이 후행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말씀드린 2월달부터의 차트를 보면 여기잖아요. 1월달까지 좋았는데 2월달부터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낚여주죠. 약간 외인 기관들이 살짝 반등을 시켜주니까 개인들 계속 샀어요. 내려오니까 또 사.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좀 버티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뭐 코스닥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코스닥이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서. 사실은 이 위쪽에서라도 그래서 비중을 많이 축소하는 게 사실 더 FM적인 건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뉴스나 그런 전문가들 전망을 봐도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조정이 들어가야 될 약간 그런 흐름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번 연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750선이 이탈이 나면 이 정도겠죠. 750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오늘은 낙폭 과대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한번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반등 흐름. 여백을 좀 늘려야겠네요. 설명하기 힘들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한 이 정도, 운 좋으면 한 반 정도. 보통은 기본이 반이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가장 운이 좋다면 여기서 지지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추세가 꺾인 상태라서 뭐 넉넉 잡고 700선, 700에서 675선까지도 좀 길게는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지지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1차는 여기를 보고 그 다음 2차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사실 이미 조금 늦긴 했지만 원래는 이미 여기서까지,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여기 원래는 여기서도 나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잘 안 듣잖아요. 보통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반등을 줬었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틀었으면 더 좋은데 안 됐으니까,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 주식 비중은 앞으로 계속 줄이는 게 좋다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일지 여기일지 한번 보시고, 이게 뭐 서서히 내려오겠죠. 너무 급격하게는 아닐 거고 반등을 주면서 내려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 위에서 틀었으면 사실 반등이 나오는 것도 여기서 막 바로 급격하게 반등 같은 건 안 나와요. 근데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은 좀 힘들겠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선을 잘못 껐어요.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더라도 여기서 또 지지 흐름이나 그런 걸 보고 뭐 시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황이 좋아지면 결국은 시황이 주식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왜? 미리 현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화를 많이 시켰으니까. 근데 물려 있는 분들은 계속 앞으로 괴롭겠죠. 주가가 반등 주는 것처럼 하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다 혹시 이거 깨버리면 또 700까지 봐야 되고 675까지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렇게 얘도 어떻게 보면 힘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인 면을 봐도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럼 뭐 못해도 조정이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죠. 조정이 만약에 더 나쁜 돌발 악재가 나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해외발 정말 이상한 악재가 나오면 어디서 다시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미리 아까 말한 그런 시황을 보든 차트를 분석가님을 기르시든 이런 수급적인 면을 보든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정도의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챙길 만큼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됐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바이오 문제도 그렇고, 그때 말했듯이 바이오가 이만큼 2월달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대북이 갔잖아요. 현대로템. 그 다음에 2월 뭐 이때부터 모아서 대북이 쫙 갔죠. 또 여기 이 두 개의 컨셉트 테마가 끝나고 그 다음 사실 뭐예요. 이때 뭐 잠깐 정치도 있었지만 정치 테마 쪽은 뭐 대북에 묻혔고, 그럼 큰 테마가 다 끝났으면 이런 애들이 이만큼 해먹었으면 조정이 나오는 게 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얘 시세가 끝났으면 조정이 나오면 결국은 이게 코스닥 주니까 코스닥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번엔 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이 아마 바이오 하락세가 영향도 더 많이 미쳤을 거라고 봐요. 결국 지수 자체가 같이 코스닥에 바이오 종목이 많으니까 시총도 크고 투매가 나온 거죠. 오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은 나와줄 가능 소지가 충분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시원하게 뚫고 가는 반등이 아니라면
이 정도 뭐 그리고 다시 밀리겠죠. 아니면 800선 정도. 어쨌든 비중을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고, 지금이라도 서서히 어떻게 보면 뭐 능력되는 대로 계속 현금화를 좀 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식장은 지금 판단은 어쨌든 적어도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사리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잡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현금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 그러죠. 가치 분석이 돼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치 자체는 동일하지만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많이 떨어질 때는 가치 분석이 된 종목들이 갑자기 가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걔들은 회복되니까 그런 걸 매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현금이 확보된 분들한테는 서서히 분할로 잡아가면 매집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방송을 벌써 뭐 한 며칠 전, 달 전부터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까, 거의 여기부터였어요. 여기부터 다시 제가 복귀를 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미루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서야 하게 됐네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 나을 것 같아서 강의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쉬었는데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항상 시황을 문제 생각하는 시황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작은 종목만 뭐 종목 호재가 어떠냐, 악재나 못하니 라는 것도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숲을 먼저 봐야 내 돈을 지킨다 라고 한 것처럼 시황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시황의 흐름을 읽는 방법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차트적인 방법도 있고 이런 수급적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세요. 한번 네이버라고 치죠. 이런데 미국 뭐 금리 인상 이렇게 치면 여러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만 읽어봐도 기본적인 상식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외국인 이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발 중국 간 무역 전쟁 불안한 내용이잖아요. 리스크도 있고. 그러면 불안하면 주식시장은 또 침체돼요. 이제 그런 것만 검색해 봐도 뭔가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수 차트를 봐도 차트상도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 얘기니까 보세요.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의 1월달 정도까지. 뭐 언젠간 또 얘기 드리겠지만 오버슈팅이 종목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등락 자체가 뭐 이런 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 녀석이 누가 봐도 이런 큰 이격을 벌이고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무리 못해도 조정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런 시황도 연결을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당연히 한 번에 안 빠지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데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됐으면 훨씬 물리지 않고 뭐 현금화 좀 시켜놨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거든요. 매수되는 거 봐서 분할 매수하면 되지, 그죠? 안 되면 최소한 뭐 여기까지. 그러면 뭐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려버리면 마음고생만 몇 달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계속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빼고 주는 척 하다가 빼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안녕하세요. 네. 오래 하시고 거의 그거 아세요? 주식을 사실 실제로 하는 분들 중에 수익을 내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수가 사실은 거의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10%? 좀 많이 쳐주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길게 했을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근데 보통 너무 쉽게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어떻게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죠. 노력이 중요하죠. 노력이. 그렇게 해야 여기 10%, 15% 안에 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5%대 자기가 안에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건 뭐 직장인들 월급보다 몇 배 이상을 버는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다수는 몇 번 먹다가도 이런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하락장이라기보다는 하락장이 조정장에 가까운 거죠. 조정장.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장은 좀 힘들고 조정인데 어디까지 조정이 오냐의 문제예요. 하락장이 만약에 올 것 같으면 뭔가 연말에 엄청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 버리면 하락장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 두 개의 리스크 정도에서 특히 추가로 뭐가 진짜 큰 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조정장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리미리 이런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매매 스킬보다 이런 시황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들이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몇 번 먹긴 먹지만, 물론 종목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만 잘 먹다가 여기서 수익 낸 부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이까지 빠졌다고 치고 나중에 시장이 꺾이면 여기서 수익 났던 수익들, 큰 수익들을 여기서 다 토해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원금 이상으로 토해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사서 놔버리면. 그럼 결국은 뭐냐면 뭐 한 9번 이겨도 우리가 많이 아는 시향을 잘못 봐도 구성 1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 흐름을 잘못하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시황을 분석해 드릴 건데, 만약에 실시간을 못 보셨더라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니까요. 유튜브를 구독을 해서 뭐 하셔서 보면 종종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떻게 보면 설명드렸지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주제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항상 시황을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수펄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내 계좌 관리를 해줘야지 길게 봤을 때 내 돈을 지키고
지킨다는 말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수익으로 연결된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